김민석 새 지도부 인선 정말 탕평일까? 명단을 나눠보니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인선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관심은 선거가 아니라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누구를 어디에 배치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민주당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민석 대표는 취임 직후 ABC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A는 민생, B는 확장, C는 유능입니다. 그렇다면 김민석 대표의 첫 인사는 과연 이 ABC와 얼마나 맞아떨어지고 있을까요? 정말 계파를 넘어선 통합 인사일까요? 아니면 핵심 자리에는 결국 자신의 사람을 배치한 것일까요? 오늘은 선출직 최고위원은 제외하고 김민석 지도부의 주요 당직 인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들을 친김민석계, 친정청래계, 친명직계, 비계파와 통합형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다만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민주당 안에 공식적으로 친김민석계나 친정청래계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류는 언론 보도와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정치적 선택, 그리고 인적 관계를 종합해 편의상 나누는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친김민석계 역시 오래된 하나의 계파라기보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김민석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한 여러 정치 세력의 연합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전제로 인선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민석 대표가 선택한 사람은 비서실장 김태선 의원입니다. 비서실장은 대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일정과 메시지, 정치적 판단을 대표와 함께 조율합니다. 김태선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인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명확하게 김민석 대표의 신뢰가 반영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석 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수석 대변인은 단순히 언론 브리핑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표의 생각을 당의 공식 언어로 바꾸는 자리입니다. 특히 정치에서는 메시지를 누가 만들고 누가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성준 의원 역시 김민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대표 비서실과 수석 대변인이라는 가장 가까운 두 자리는 확실히 김민석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인사가 나옵니다. 바로 사무총장 한정혜 의원입니다. 사무총장은 민주당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당의 조직과 재정, 당무 전반을 관리합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공천과 조직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이 자리에 자신의 전당대회 핵심 측근을 앉히지 않았습니다. 한정혜 의원은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중진으로 평가받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정혜 의원이 정청래 전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맡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한정혜 의원을 친정청래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중립과 통합에 가까운 인사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상징적인 선택입니다. 대표와 가장 가까운 실무라인에는 자신의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에는 비교적 중립적인 중진을 배치했습니다. 이 구조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책위의장에는 권칠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권칠승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중진입니다. 과거 친문 성향으로 분류된 적은 있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정 계파의 핵심 인사라는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당의 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자리입니다. 민생과 경제, 부동산, 복지, 산업정책 등 사실상 김민석 대표가 말한 A, 즉 민생정책을 구체화하는 곳입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역시 강한 계파색을 가진 인사가 아니라 정책 경험이 있는 중진을 배치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김민석 대표가 상당히 탕평적인 인사를 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무총장 한정혜, 정책위의장 권칠승, 두 핵심 자리를 중립과 경험 중심으로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아래 실무 조직으로 내려가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수석 사무부총장에는 문진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조직 사무부총장에는 안태준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를 지원했던 의원군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면서 조직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라는 큰 우산에는 중립형 인사를 놓고 그 아래 실제 조직을 움직이는 실무 라인에는 김민석 대표와 호흡이 맞는 사람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인선에서 첫 번째로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큰 자리는 통합형입니다. 하지만 실제 엔진 역할을 하는 실무 라인은 상당 부분 친김민석 성향입니다. 민주연구원 개편을 맡은 강득구 의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비교적 명확한 김민석 지원 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맡은 역할이 단순한 당직 하나가 아닙니다.
민주연구원 혁신 TF입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정책과 전략을 연구해온 조직입니다. 앞으로 이 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장기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연구원의 일부 정책 기능을 정책위원회와 결합하고 전략과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현실화된다면 이야기는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연구원은 단순한 정책연구소가 아닙니다. 선거 전략과 유권자 분석, 장기적인 정당 운영 전략을 다루는 정치적 두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개편의 첫 단추를 강득구 의원에게 맡겼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장기적인 집권 기반을 만드는 문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과 민주연구원 개편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 자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 역시 김민석 대표 쪽에 가까운 인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방정부와 지역조직은 민주당의 전국 조직력과 직결됩니다. 특히 지방선거와도 상당히 밀접한 영역입니다. 조계원 의원과 이용우 의원도 대변인단에 합류했습니다. 두 의원 역시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거나 우호적인 그룹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신현영 대변인은 특정 계파보다는 전문성과 공보 역할에 더 무게가 실린 인사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주당 TV 준비 TF를 맡은 한웅현 전 홍보위원장 역시 정치 계파보다는 미디어와 홍보 전문성 측면에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와 홍보 라인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김남준 홍보위원장입니다. 김남준 의원을 단순히 친김민석계라고 분류하면 오히려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남준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오랜 측근이라기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정치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고 당과 대통령실에서도 핵심적인 메시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김남준 홍보위원장 인선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김민석계의 당 장악이라기보다 김민석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연결축에 가깝습니다. 특히 홍보위원장은 당의 이미지와 메시지를 만드는 자리입니다. 수석 대변인 박성준, 대변인단, 홍보위원장 김남준, 민주당 TV 준비 TF. 이렇게 놓고 보면 김민석 지도부가 공보와 미디어 체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김민석 대표가 ABC에서 강조한 브로더닝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브로더닝은 말 그대로 확장입니다.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하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유튜브와 SNS, 공식 당 미디어, 대변인 메시지, 정책 홍보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정당 운영 방식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일관되게 만드는 것과 모든 사람의 말을 통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관리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소통 강화가 아니라 입단속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김민석 대표가 첫 최고위원 회의에서 내부 비공개 내용의 외부 유출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던 만큼 이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민감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인선을 계파별로 단순화해서 보겠습니다. 친김민석 또는 전당대회 김민석 지원축으로 볼 수 있는 인사는 대략 김태선, 박성준, 문진석, 안태준, 강득구, 신정훈, 조계원, 이용우 의원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친명직계 성격으로는 김남준 의원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계파 또는 통합과 전문성 인사로는 한정혜, 권칠승, 신현영, 한웅현 정도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비어 있습니다. 명확한 친정청래계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임명직 당직 가운데 정청래 의원의 핵심 측근이라고 명확하게 분류할 만한 인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번 인선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받은 표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최종 결과만 보더라도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정청래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선출된 최고위원 가운데 정청래 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선출직 최고위원회를 통해 정청래 쪽의 목소리가 충분히 들어와 있다. 따라서 임명직 당직까지 기계적으로 계파안배를 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가능한 논리입니다. 반대로 이런 비판도 가능합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대표가 직접 임명하는 당직에서 상대 진영의 인물을 실제로 발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특히 김민석 대표가 즉 덧셈과 확장을 강조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도 능력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야 브로더닝이 실제 인사로 증명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인사는 통합의 방향은 보이지만 완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를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위에는 탕평, 실무 엔진에는 친김민석,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이라는 가장 상징적인 두 핵심 자리에는 중립형 인사를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실과 공보, 조직과 사무처, 전략연구 라인에는 김민석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인사입니다. 대표가 모든 자리를 반대 계파와 나눠 가지면 통합의 모양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대표의 철학을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자리를 측근으로 채우면 일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즉시 당장학과 측근 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현재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자리는 중립과 경험, 실무 라인은 신뢰와 실행력. 이 구조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영리한 인선입니다. 특히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의 계파색이 강하지 않은 중진을 배치한 것은 김민석 대표가 말하는 C, 컴피턴스와 잘 맞습니다. 당 운영과 정책이라는 두 핵심 영역을 경험이 있는 인사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표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조직에는 자신과 정치적 호흡이 맞는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대표가 책임을 지려면 일정 정도 자신의 사람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능력주의가 계파 배제의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계파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대표 비서실과 공보, 조직, 사무처 전략 분야에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이 반복적으로 들어간다면 상대 지지층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계파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실무는 자기 사람들이 맡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정치에서는 의도만큼 결과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정말 계파를 넘어선 능력주의를 보여주려면 앞으로의 추가 인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대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도 실력이 있다면 과감하게 발탁할 수 있는가? 이 장면이 한두 번만 나와도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김민석 ABC의 B와 C가 처음으로 충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B는 확장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C는 유능입니다.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유능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통합을 보여주기 위해 상대 진영 사람을 쓰면 실무적 호흡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당대표의 정치력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볼 때 단순히 친김민석 몇 명, 친정청래 몇 명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 자리에 갔는가? 그 자리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지도부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저는 민주연구원을 유심히 보고 싶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맡은 혁신 TF가 민주연구원을 어떤 조직으로 바꾸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책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조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선거와 조직, 전략 중심의 정치적 컨트롤 타워에 가까워질 것인지, 그 방향에 따라 김민석 대표의 장기적인 당 운영 구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미디어입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과 김남준 홍보위원장, 대변인단과 민주당 TV가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지 봐야 합니다. 민주당 밖에 있는 국민을 설득하는 확장형 메시지가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메시지만 반복되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한다는 이름으로 당내 다른 목소리를 억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정 청래계 인사의 실제 참여입니다. 저는 반드시 정청래 측 사람에게 몇 자리씩 나눠줘야 한다는 식의 지분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민석 대표가 정말 브로더닝을 강조한다면 상징적인 장면은 필요합니다. 자신과 경쟁했던 사람의 측근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쓴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의견이라도 옳으면 받아들인다. 그것이 진짜 확장 정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의 인사는 출발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통합은 아직 미완성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탕평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측근 일색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큰 자리에 중립형 중진을 배치했고 실무 라인에는 자신의 정치적 동료들을 배치했습니다. 상당히 계산된 균형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이 균형이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작동한다면 김민석 체제는 빠르게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립형 인사는 간판에 그치고 실제 권한이 친김민석 실무 라인에만 집중된다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사는 이름보다 권한을 봐야 합니다. 누가 회의에 참석하는가? 누가 정보를 받는가? 누가 조직을 움직이는가? 누가 대표에게 최종 의견을 올리는가?
그리고 누가 선거와 공천을 설계하는가. 이것이 실제 권력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ABC 플랜을 이야기했습니다. A는 국민의 삶입니다. B는 덧셈과 확장입니다. C는 이를 해결하는 유능함입니다. 이 가운데 인사에서 가장 먼저 시험받는 것은 B와 C입니다. 다른 계파까지 실제로 끌어안을 수 있는가? 그리고 계파와 관계없이 가장 일을 잘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 있다면 ABC의 첫 번째 정치적 실험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능력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기 사람만 남거나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자리 나누기로 흘러가면 ABC는 시작부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김민석 지도부 인선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큰 문은 중립 인사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엔진룸에는 김민석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친명 직계와 연결되는 통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친정 청래 인사는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김민석 체제의 인사지도입니다. 좋은 출발인지 아닌지는 아직 단정하기 이릅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 인사가 나올 때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인물을 발탁하는가. 둘째, 민주연구원과 조직 라인에 얼마나 많은 권한을 집중시키는가. 셋째, 미디어와 메시지 체계가 소통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다른 목소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가. 이 세 가지를 보면 김민석 대표가 말한 확장과 유능이 실제 정치인지 단순한 슬로건인지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인사는 말보다 솔직합니다. 정치인은 통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파가 없다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주의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일을 맡겼는지를 보면 그 정치인이 누구를 신뢰하고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운영하려는지가 보입니다. 김민석 대표의 첫 인사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ABC 플랜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정책보다 인사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